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침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대의 침 방송의 주제는 독도에서 만주까지입니다. 좀 낯선 제목이 될 수 있지만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사랑 독도 국민운동본부는 우리 민족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또 그 이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차후에 되어질 전개될 이러한 모든 민족사적 장래를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나라사랑 독도에서 만주까지는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땅의 지계와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27장 17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지혜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땅의 경계와 지계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혈통이 한 사람에게 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 세계인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이스라엘 자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눈은 세상의 중심은 성경적인 그 해석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한번 시향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1장 3항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어쩌면 애매모호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근접한 나라와 영토 분쟁에 속할 수 있는 여자가 많이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 또 중국, 일본 또 우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영토 분쟁에 휩싸이는 이유는 이것이 국제법상으로나 또는 그 패권국가 즉 강대국에 의한 논리로 사실 영토라는 규정이 사실 수시로 변합니다. 최근에 뭐 중국에도 인공섬을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강대국에 의한 힘의 논리가 이것에는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환경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경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는 북쪽의 끝이 한북, 언성군 이렇게 돼 있고, 서쪽의 끝은 비단섬, 서단, 그리고 남한 세력의 끝은 인천, 백령도 대로 되어 있고, 남한 북쪽의 끝이 강원도, 고성군, 북단이고, 동쪽의 끝이 바로 독도죠. 우리 독도가 나라고,
남쪽의 끝은 제주도 끝에 있는 마라도가 남단 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기속 본능이 있습니다. 원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기속 본능은 연어나 그 외 여러 생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은 인간들이 흩어져 있었던 곳, 그리고 조상들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나 생물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경의 에덴 동산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세상의 모든 책 중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모든 인류가 한 혈통에서 났으며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즉 나라의 경계를 정해놓았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죠? 어느 연대까지? 이러한 것이 어느 일정한 시기가 오면 그 경계가 바뀐다는 의미로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의 지계표인 경계지역을 바꾸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주의 경계가 무엇이며 또는 어떤 그 연대의 시기에 따라서 경계가 바뀐다는 그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들의 경계가 바뀌고 땅의 소유가 변하는 일은 딱 하나, 바로 영토 분제, 즉 전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인류가 자양되어 왔습니다. 1592년 5월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동북아시아의 그 섬에 위치한 일본은 항상 대륙으로 진출하기를 원했던 거였기 때문에 일본을 그 당시에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의 힘을 조선을 넘어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명분으로 조선 침략, 즉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알기에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즉 나라가 강해지면 그 힘이 다른 나라에 미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역사는 양육강시, 즉 그 힘이 담장을 넘어서 경계를 넘고 침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의 고구려였죠. 즉 가장 왕성했던 광개토 대왕 때에 만주 지역을 포함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만주 지역을 포함한 땅을 정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영토가 고구려가 진출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지도나 이 영토가 중국과 일본이 고구려의 영토를 현재 만주 지방으로 국한시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그 고비 사막 일대에 대형 고구려식 피라미드 고분이 발견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고분들이 고비 사막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고구려가 고비 사막까지, 고비 사막은 여기 아주 멉니다. 그런 끝까지 진출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마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그 중국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크고 또한 숫자적으로 많이 발견됐는데, 그 피라미드 속에 내부에 한민족이 건설했다는 그러한 그 유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중국 정부가 발굴을 중단하고 덮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서기 400여 년 전, 400여 년경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좀 안정되지 못하고 조금 미개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혼란했던 시기에 고구려라는 나라는 그 게마무사라는 철갑기갑 부대와 조직적인 군대, 그리고 해양과 대륙의 무역을 장악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여유롭고 정신적으로 천손 의식에 강했던 고구려는 아시아의 패권 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중국 25사와 한당곡이라는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그 문헌에는 고구려 영토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이상입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은 중국의 양쯔강 지역과 한반도와 일본까지, 또 동쪽으로는 만주와 연해주까지, 북으로는 몽골, 시베리아까지, 서쪽으로는 티벳 지역과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큰 광대한 나라를 이렇게 고구려가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그런 문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실은 그 지나간 과거에 불과합니다. 광개토 대항 이후에 또한 발해와 같은 나라가 잠시 중국의 만주 지역까지 점령하고 통치를 했지만은 그런 나라가 멸망 이후에 우리나라는 그냥 이대로 한반도에서 이제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신라의 통일 이후에 그것도 그 다른 나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통일했는데 2018년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구려 후손인 북한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남북한 정상 간의 회담과 그 북미 회담 이후부터 북한은 전례 없는 비핵화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을 받고 정신없이 세계 최고 미국의 나라, 미국 앞에 사실 항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었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방비가 1000조에 달한답니다. 거의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인데, 또 미국을 천조국이라 부르는 그런 그 이유가 있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보다도 또한 그 다른 나라 다 합해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현 시대의 최강국입니다. 그들의 국방력과 정치와 문화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포위망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형성해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포위망이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즉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러한 그 지역인데,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순통을 쪼이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는 12개국의 2만 킬로미터의 국경선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고 1300km나 좀 넘는다고 합니다. 황해도 장상고선 북경과 가장 가까운 육지입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이 서해에 들어올 필요 없이 공군기지를 사용했을 때 공군기가 바로 이륙하면 공격 거리가 됩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대중국 포위망에서 전술적인 중요도를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전략적인 압박에도 효과가 큽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옛날 6.25 때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지금 현재 10대 무역국가에 올라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더할 나위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힘이 강해지면 중국은 다른 데 신경 쓸 틈도 없이 아주 다급하게 됩니다. 중국 스스로도 뒤통수에 붙은 망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인데 한국을 키워주고 통일을 미국이 만약 시켜준다면 미국의 기대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걸출한 대통령 두 분에 의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민족인 대한민국을 무한대로 거의 지원했고 그야말로 한국을 최상의 클래스 라벨로 키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민주화와 어떤 첨단 산업기술을 이어받아서 문화와 정보화를 이룩한 K-팝과 한글의 나라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혈맹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쌓아올린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의 근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저력을 보여주었고 지난 70년 동안에 미국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미국이 북한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처럼 동기를 부여하면 남한 수준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압박 전략은 미국의 자본을 투입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북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투자하여 남한 수준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 에너지 소비만 약 250만 배럴로 세계 8위인 남한에다 북한까지 합하면 연 500만 배럴 소비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권이 됩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잉여 에너지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죠. 정말 러시아와 가스 파이프를 놓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태평양 시대가 개막될 수 있다는 거죠. 인도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권이 활성화되면 중국의 힘은 사그라들 것이고 또한 어떤 충격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다민족으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소련처럼 옛날 소련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은 티베르와 신강 위구르는 독립하고 북부와 남부는 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경어, 상해어, 호남어, 남창어, 광동어권으로 세분되거나 북경과 상해 이남으로 나뉘고 내몽고와 동북, 삼성, 만주가 분할되면 중국은 소련보다 철저하게 해체됩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또 북한을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랑 독도의 모든 일은 그냥 한낱 동해 끝에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이 아니라 태평양의 무한한 꿈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의 첫 관문입니다. 우리는 독도에서 시작하여 38선을 넘고 개마고원을 넘고 저 멀리 만주 벌판을 달려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온 대한민국의 민족 혼이자 결의의 등불이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